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세계 정세가 우리 경제까지 흔들고 있다는 느낌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요즘의 세계 정세는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글로벌 무역의 문법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이른바 거대한 전환기입니다. 관세는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경쟁자가 됩니다. 이제 돈의 흐름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와 안보 논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 한국 산업은 어떤 동아줄을 잡아야 더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딱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예측이 안 되는 게 가장 무섭다. 안개 속의 무역 전쟁. 지금 세계 무역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관세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도대체 내일은 관세가 얼마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행보를 보세요. 예전에는 국제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식입니다. 반도체만 봐도 그래요. 25% 관세를 매겼다가 우리 연구소나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건 좀 봐줄게 하면서 조건부 면제 카드를 흔듭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장기 투자를 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치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데 다음 달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OECD나 IMF 데이터를 보면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조금만 높아져도 기업 투자가 2%씩 깎이고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이 4% 넘게 증발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의 관세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압박하는 길들이기용 채찍이 됐습니다. 우리말 잘 들으면 깎아주고 아니면 올릴 거야라는 식이죠.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큰 범인입니다. 둘째, 뭉쳐야 산다. 새롭게 짜이는 경제 블록의 지도. 미국이 저렇게 자국 우선주의로 나오니까 다른 나라들도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따로 살 길 찾자 하면서 새로운 팀을 짜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경제 블록화라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유럽연합과 인도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이 둘은 20년 가까이 밀당만 하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협상의 속도가 붙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인도라는 시장은 이제 넥스트 차이나를 넘어선 거대 공룡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두 경제권이 손을 잡는다는 건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이 하나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인도는 110%에 달하던 자동차 관세를 확 낮춰서 유럽차를 받아들이고 유럽은 인도의 IT 인력과 제조 역량을 수혈받으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 좀 더 팔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 두 공룡이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제3의 힘을 키워서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겠다는 거대한 전략적 선언입니다. 캐나다나 영국의 행보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절친이었던 캐나다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고관세 폭탄을 맞았거든요. 그러자 캐나다가 어떻게 했냐? 껄끄러웠던 중국에 슬쩍 손을 내밀며 우리 경제 협력 좀 다시 얘기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브렉시트 이후 홀로서기 중인 영국은 중국산 위스키 관세를 낮추고 총리가 직접 중국을 방문하며 실리를 챙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단일축만 바라보고 줄을 서면 됐지만 이제는 세상이 미국 축, EU 및 인도 축, 중국 축 이렇게 여러 개의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는 다극화 체제로 변했습니다. 이제 외교와 경제는 하나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블록 사이에서 얼마나 영리하게 메뚜기처럼 실리를 챙기느냐가 국가의 생존 실력이 된 시대인 거죠. 셋째, 산업의 이름표가 바뀌고 있다. 한국 산업의 생존 전략.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복잡한 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는 수출 잘 되는 품목이 뭐냐는 낡은 질문은 던져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산업을 전략적 위치에 따라 4가지 블록으로 완전히 다시 분류해서 판을 짜야 합니다. 첫째, 기술 패권의 심장, AI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전자제품 부품이 아닙니다. 이건 현대전의 핵무기이자 국가의 생명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못사게 막고 공장 지으라고 돈다발을 싸들고 오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는 여기서 누구 편이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HBM이나 미세 공정 기술을 꽉 쥐고 있다면 양쪽 모두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외교 안보 산업입니다. 둘째, AI 시대의 숨은 혈관, 전력과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AI가 돌아가려면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시나요? 챗 GPT 한번 검색할 때 들어가는 전력이 일반 검색의 몇 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전력망은 50년 넘은 것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변압기, 전선 산업이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을 맞았습니다.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AI가 커지는 만큼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캐즘이라고 걱정들 하시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나 로봇 산업으로 확장되면 배터리는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 됩니다. 셋째, 불안한 세계의 수호자, 방산과 조선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이 터지는 건 슬픈 일이지만 냉정하게 경제적으로 보면 한국에겐 거대한 기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무기를 사모으고 있어요. 한국 무기는 어떻습니까? 성능 좋고 가격 착하고 무엇보다 주문하면 총알 배송이 됩니다. 독일이나 미국 무기는 받으려면 몇 년씩 걸리거든요. 조선업도 똑같습니다. 중국이 저가 물량으로 밀어붙일 때 우리는 고부가 가치 LNG선과 해군력 강화라는 키워드를 잡아야 합니다. 이제 배는 단순히 짐을 나르는 수단이 아니라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바다를 지키는 전략 플랫폼입니다. 넷째, 생존의 최후 보루,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죠. 약 없으면 나라 전체가 마비됩니다. 이제 각국 정부는 주요 의약품을 외국에만 의존하지 않으려 합니다. 바이오 생산 기지를 자국 블록 안에 두려는 바이오 안보 시대가 온 거죠. 우리나라의 위탁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의 보조금과 국가적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산업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여러분,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경기장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를 가졌는가? 안보를 책임질 능력이 있는가? 공급망 안보에서 필수적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 판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카드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불안해하기보다 이 거대한 구조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타고 정점에 올라설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